새벽 4시 윤서진은 자전거 뒤에 신문 다발을 묶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16살 고등학교 자퇴생. 그는 학교 대신 이 시간을 선택했다. 102호, 203호, 305호. 중얼거리며 신문을 문틈에 끼웠다. 매일 같은 순서, 같은 동선. 그 반복 속에서 그는 변화를 읽어냈다. 며칠 전부터 쌓인 신문, 교체된 현관 매트, 새로 생긴 자국. 인쇄소 앞 골목에서 서진은 멈춰섰다.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고급 코트, 정돈된 머리. 하지만 서진의 시선은 그의 신발로 향했다. 검은 가죽 구두, 왼쪽 앞코에 긁힌 자국, 그리고 바닥홈에 박힌 미세한 유리가루가 새벽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뭘 봐?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진은 자전거를 밀고 지나쳤다.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어젯밤 일면 기사. 청림구 재개발 현장 인근 교통사고, 보행자 1명 사망. 차량 유리 파편 산재. 목격자 없음. 가해 차량 미확인. 그 남자의 신발 바닥. 유리가루는 특정 강도 이상의 충격에서만 신발홈에 깊게 박힌다. 그리고 왼쪽 앞코에 긁힌 자국. 급제동할 때 운전석 쪽 발이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생기는 마모 패턴. 서진은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의 신발을 봤다. 배달하며 현관 앞에 놓인 구두, 운동화, 슬리퍼. 신발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남자는 인쇄소 사장과 악수하고 있었다. 친밀한 대화. 사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 사람 누구예요? 서진이 배달을 마치고 인쇄소로 돌아와 물었다. 아, 문도연 대표. 대한건설 CEO지. 청림구 재개발 총괄하는 양반이야. 큰손이라 우리도 잘 보여야 해. 청림구요? 응. 요즘 한창이잖아. 곧 착공 들어간대. 서진은 오늘 아침 신문 일면을 다시 펼쳤다. 사고 현장 사진. 아스팔트 위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기사는 계속 이어졌다. 사망자는 재개발 지역 거주민 어씨. 퇴거를 거부하며 1인 시위 중이던 것으로 알려져. 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서진은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아직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아스팔트를 훑었다. 제동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길게 이어진 타이어 자국. 그리고 그 끝에 남은 유리 조각 몇 개. 서진은 조각 하나를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 새벽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문도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은 기억했다. 검은 가죽 구두, 왼쪽 앞코에 긁힌 자국, 그리고 유리가루.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흔적을 남긴다. 서진은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소년이었다. 문도연은 대한건설 본사 38층 회장실에서 청림구 재개발 모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하얀 미니어처 건물들, 정돈된 녹지, 완벽한 도시 계획. 그 아래 묻힐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 청림구 착공 일정 확정됐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다. 문도연은 서명란에 사인을 했다. 퇴거 협상은 85% 완료. 나머지는 보상금 협의 중입니다. 나머지 15%가 문제야. 언론 타면 공사 지연돼. 문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가 세운 건물들이 도시를 채우고 있었다. 청림구도 곧 그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그날 오후 문도연은 현장 시찰을 나갔다. 검은 세단이 청림구 공사 현장 앞에 멈췄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바닥이 고르지 않습니다. 현장 소장이 안내했다. 문도연은 헬멧을 쓰고 공사장을 걸었다. 철거 중인 건물, 무너진 담벼락,
흙먼지. 그때 한 소년이 자전거를 끌고 공사장 울타리 밖을 지나갔다. 문도연은 멈춰섰다. 그 소년. 며칠 전 인쇄소 앞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보던 아이. 저 애 누구야? 신문 배달하는 애 같은데요. 이 동네 애입니다. 문도연은 소년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소년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문도연은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차를 몰았다. 새벽 4시 인쇄소 앞. 소년이 신문 다발을 자전거에 묶고 있었다. 잠깐. 문도연이 차에서 내렸다. 소년은 고개를 들었다.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며칠 전 내 신발을 봤지? 예. 뭘 봤는데? 유리가루요. 그리고 제동 자국. 문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청림구 사고 현장이요. 전날 밤 11시 32분경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 미확인.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넌 뭐냐? 경찰도 아니고. 신문 배달부요. 매일 기사 읽고 사람 관찰하고 신발 봅니다. 문도연은 소년을 뚫어지게 봤다. 16살 소년의 눈에 두려움은 없었다. 얼마면 되겠어? 입 다물고 있는 거.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진실이요. 문도연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진실? 진실이 뭔지 알아? 저 재개발 현장엔 2천 가구가 들어서 일자리 5천 개 생겨. 도시가 살아나. 그게 진실이야. 한 사람 죽었습니다. 사고였어. 회장님 신발은 거짓말 안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문도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내일 오후 2시 본사로 와. 내가 뭘 아는지 확인해보자. 왜요? 넌 특별해. 신발 하나로 사람을 읽는 놈은 처음 봐. 문도연은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소년을 봤다. 소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구두 밑창에 유리가루, 페달에 긁힌 자국, 그 밤의 흔적들. 문도연은 엑셀을 밟았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명함을 들여다봤다. 대한건설 대표이사 문도연. 뒷면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진실이 뭔지 보여주지. 윤서진은 학교를 그만둔 지 1년이 됐다. 중학교 3학년 담임은 물었다. 왜 고등학교 안 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었다. 교실보다 거리가, 교과서보다 신문이 더 많은 걸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서진은 이 도시의 이면을 배달했다. 일면엔 정치와 경제, 사회면엔 사건과 사고, 지역면엔 민원과 개발 소식. 매일 같은 구조, 다른 내용. 그는 신문을 읽으며 도시의 호흡을 익혔다. 그리고 사람을 읽었다. 백이호 김씨 매일 새벽 5시 출근. 현관 앞 구두는 항상 왼쪽이 먼저 닳는다. 왼쪽 다리를 저는 사람. 203호 박씨 운동화 뒤꿈치에 페인트 자국. 야간 공사장 인부. 305호 최씨 구두가 사라진 지 사흘째. 실직했거나 집을 비웠거나. 신발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어디를 걷고 무엇을 하고 얼마나 고단한지 모두 흔적으로 남았다. 서진아, 이거 좀 봐봐. 인쇄소 사장이 불렀다. 인쇄기가 멈춰 있었다. 잉크가 안 나와. 어디가 막혔나? 서진은 기계 옆에 앉아 노즐을 살폈다. 막힌 게 아니었다. 압력 조절 밸브가 헐거워져 있었다. 여기요. 조이면 됩니다. 어떻게 알았어? 소리요. 압력이 새는 소리 들렸어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넌 진짜 특이한 애야. 학교는 왜 관뒀대? 배울 게 없어서요. 여기서 뭘 배우는데? 진실이요.
서진은 인쇄소 구석 책상에 앉아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쳤다. 청림구 재개발 기사는 3면 하단에 작게 실려 있었다. 사고 소식은 사회면으로 밀렸다. 사망자 이름은 여전히 어씨였다. 왜 이름을 안 쓸까요? 뭐, 피해자 이름이요. 교통사고면 보통 실명 보도하잖아요. 유족이 원치 않았겠지. 아니면 누군가 원치 않았거나요.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은 지난 일주일치 신문을 꺼냈다. 청림구 관련 기사를 모두 오려 책상에 펼쳤다. 청림구 재개발 본격화, 2,000가구 입주 예정. 주민 85% 퇴거 협의 완료. 일부 주민 보상 불만, 1인 시위 이어져. 그리고 사고 당일. 재개발 지역 인근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 기사 사이에 공백. 누가 왜 어떻게 모두 빠져 있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사고 현장에서 주운 유리 조각. 자동차 전조등 유리였다. 고급 차종에 쓰이는 강화유리. 문도현. 서진은 중얼거렸다. 그의 구두. 왼쪽 앞코에 긁힌 자국. 급제동. 유리가루. 그리고 사고 다음 날 인쇄소 앞에 나타난 이유. 입막음이었구나. 서진은 명함을 꺼냈다. 오후 2시 그는 가기로 마음먹었다. 진실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도연이 뭘 숨기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벽 6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진은 청림구 현장을 다시 지나쳤다. 철거 중인 건물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글씨를 남겼다. 여기 사람 살았다. 서진은 자전거를 세웠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인쇄 잉크 냄새, 신발 밑창의 흔적, 신문 활자 사이의 침묵. 서진이 배운 건 세상이 감추려는 것들이었다. 그는 자전거를 다시 끌었다. 오후 2시까지 6시간 남았다. 오후 2시 윤서진은 대한건설 본사 로비에 섰다.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벽, 대리석 바닥, 정장 입은 사람들. 그는 낡은 점퍼와 운동화 차림이었다. 어디 찾으세요? 경비가 다가왔다. 문도연 회장님 약속 있습니다. 경비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명함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38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서진은 자신의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밑창이 닳아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다. 매일 20km를 자전거로 달리는 사람의 신발. 38층. 문이 열리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으로. 회장실 문이 열렸다. 문도연은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왔구나. 앉아. 서진은 소파에 앉았다. 문도연은 그의 맞은편에 자리했다. 신문 배달은 몇 년째 하니? 1년 반입니다. 학교는? 안 다닙니다. 왜? 배울 게 없어서요. 문도연이 웃었다.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네. 그래서 뭘 배웠는데? 신발 보는 거? 사람 보는 거요. 나도 봤나? 예. 서진은 문도연의 발을 봤다. 오늘은 다른 구두였다. 깨끗한 갈색 가죽. 새 신발. 그날 구두 버리셨네요. 문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넌 위험한 애야. 너무 많이 본다. 진실을 보는 게 위험한 겁니까? 때로는 그래. 특히 그 진실이 큰 그림을 망칠 때. 문도연은 재개발 모형을 가리켰다. 저기 봐. 2,000가구, 5,000개 일자리, 10조 원 경제 효과. 그게 진실이야. 한 사람의 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게 멈춰선 안 돼. 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퇴거 거부 주민. 보상금 받기 싫어서 버틴 사람. 이름은요? 왜 알고 싶어? 기록하고 싶어서요. 진실은 기록돼야 합니다. 문도연은 서진을 오래 바라봤다.
윤태식, 57세, 청림구 3가 18번지 거주. 그게 내가 알고 싶었던 거냐? 서진의 손이 떨렸다. 윤태식?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관계가 뭐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문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다. 문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그건 사고였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급제동 흔적이 70m였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50m 전방에 가로등이 있었고요. 아버지는 반사조끼를 입고 계셨어요. 못 봤을 리 없습니다. 어떻게? 신문에 실린 사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봤어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유리 조각을 꺼냈다. 당신 차 전조등 파편입니다. 고급 세단용 강화유리. 그리고 이건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사고 전날 밤 CCTV 화면 캡처였다. 청림구 입구 CCTV. 밤 11시 28분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진입. 번호판 끝자리 2589. 회장님 차량 번호죠. 문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숨기셨습니까? 공사가 멈출까봐. 그게 아버지보다 중요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문도연의 눈빛이 변했다. 남자는 서진을 힐끗 봤다. 이 친구는 신문 배달하는 애입니다. 박 이사. 박 이사. 서진은 그의 신발을 봤다. 검은 구두, 밑창에 시멘트 가루. 현장 출입이 잦은 사람.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청림구 건 민감해요. 박 이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서진은 두 사람의 시선을 느꼈다. 진실과 은폐 사이. 그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서진이 일어섰다. 기다려. 문도연이 불렀다. 하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윤태식? 아버지. 그는 이제 알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박 이사는 회장실 문이 닫히자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 저 애가 뭘 아는 겁니까? 전부 다. 문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고 당일 내 차 CCTV, 심지어 제동 거리까지. 16살 애가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어떻게? 방법은 있습니다. 돈이든 뭐든. 문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 애는 돈에 관심 없어. 진실을 원해. 그럼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박 이사는 핸드폰을 꺼냈다. 회장님, 청림구 착공 일정 이미 발표됐습니다. 협력사 수십 곳 대기 중이고 선수금도 집행됐어요. 지금 멈추면 회사 망합니다. 사람이 죽었어. 사고였지 않습니까? 내가 쳤어. 박 이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도 회장님 혼자 책임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박 이사는 자리에 앉았다. 사고 당일 밤 제가 회장님께 전화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윤태식 씨 현장 앞에서 시위 중 빨리 설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갔고 현장 CCTV는 제가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고 전날. 뭐? 보안 점검 명목이었죠. 그리고 사고 직후 회장님 차 정비 기록도 제가 처리했습니다. 문도연은 박 이사를 뚫어지게 봤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예상은 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급하게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정리했습니다. 왜? 프로젝트를 지키려고요. 그때 회장실 안쪽 문이 열렸다. 문서현, 문도연의 딸이자
대한건설 전무였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30살 MBA 출신 차기 후계자.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청림구 관련해서 SNS에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재개발 사고 은폐 의혹 해시태그가 돌아요. 문도연은 고개를 떨궜다. 서연아, 내가 알 필요 없어. 아버지가 연루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사실입니까? 문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하시는 게 대답이네요. 서연은 박 이사를 봤다. 박 이사님도 알고 계셨죠? 전무님, 대답만 하세요. 예. 서연은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전 이 회사 전무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총괄입니다. 아버지 개인 문제가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순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법적 대응 준비하고 언론 대응 매뉴얼 만들고 필요하면 합의합니다. 합의? 유족한테요. 충분한 보상금 제시하면 됩니다. 문도연은 딸을 바라봤다. 냉정한 눈빛, 계산된 말투. 그녀는 완벽한 경영자였다. 서연아, 그 유족이 누군지 알아? 윤태식 씨 가족이죠. 조사 다 했어요. 아들이 있어. 16살. 방금 이 방에 있었어. 서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잠깐이었다. 그래도 원칙은 같습니다. 합의든 법적 대응이든 회사를 지켜야 해요.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문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너희들은 진짜 모르는구나. 뭐요? 도시를 살린다고 했지. 2,000가구, 5,000개 일자리. 그게 명분이었어. 근데 그 명분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를 빼앗고 우리 양심까지 죽이고 있어. 회장님, 나가. 둘 다. 회장님, 이사회가. 취소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 박 이사와 문서연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도연은 혼자 남았다. 재개발 모형 앞에 섰다. 새하얀 건물들, 완벽한 설계, 그 아래 묻힌 이름, 윤태식, 그리고 진실을 읽는 소년, 윤서진. 문도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을 스크롤했다. 사고 당일 밤, 박 이사의 전화, 11시 15분, 윤태식 씨 현장 앞 시위 중, 빨리 와주세요. 그는 그 전화를 받고 차를 몰았다. 급하게, 너무 급하게. 그리고 윤태식을 쳤다. 문도연은 모형을 밀쳐냈다. 하얀 건물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윤서진은 인쇄소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오늘 저녁 신문이 놓여 있었다. 일면 헤드라인. 청림구 재개발 사고 은폐 의혹, 온라인 확산. 서진은 신문을 펼쳤다. 기사 중간에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익명 제보자라는 단어가 보였다. 서진아. 인쇄소 사장이 불렀다. 네. 조심해. 대기업 건드리면 위험해. 이미 시작됐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SNS 계정을 열었다. 어젯밤 올린 게시물. 청림구 재개발 사고, 진실을 찾습니다. 제 아버지 윤태식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조회수 12만. 댓글 3,000개. 대한건설 회장 차량 번호 일치한다던데? CCTV 증거 있음? 유족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보상금 노리는 거 아냐? 재개발 반대하다 사고 난 거잖아.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 서진은 댓글을 읽으며 주먹을 쥐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윤서진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네. 대한건설 법무팀입니다.
명예훼손 관련해서 경고 전화드립니다. 명예훼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권고 드립니다. 근거 있습니다. CCTV, 차량 번호, 제동 흔적. 그런 자료들은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는 서진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다음 전화는 문서연에게서 왔다. 윤서진 씨, 저는 대한건설 전무 문서연입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어요. 합의요?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SNS 게시물 삭제와 법적 문제 제기 포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목숨값 얼마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심은 진실이 먼저입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다. 협박 문자, 회유 전화, 악플 알림. 새벽 3시 서진은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1년 전 그대로였다. 낡은 책상, 먼지 쌓인 공구함, 벽에 걸린 청림구 오래된 사진.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들이 있었다. 재개발 보상금 3천만 원. 이사 비용 빼면 2천. 새 전세 구하기엔 부족. 10년 살던 집. 추억도 보상받을 수 있나? 서진이 학교 다시 보내야 하는데.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지막 메모. 오늘도 현장 앞에서 1인 시위.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은 남긴다. 언젠가 누군가 읽을 것이다. 서진은 메모를 가슴에 안았다. 아빠,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알릴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쇄소 앞 작은 공터. 지역 신문 기자 3명과 1인 미디어 운영자 2명이 왔다.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청림구 재개발 사고 피해자 윤태식의 아들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오늘 공개합니다. 대한건설 문도연 회장의 차량이 제 아버지를 쳤고 회사는 이를 은폐했습니다. 서진은 증거 자료를 펼쳤다. CCTV 캡처, 유리 조각, 제동 흔적 사진, 아버지의 메모. 저는 복수가 아닌 기록을 원합니다. 제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진실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메인 뉴스 톱 기사였다. 청림구 재개발 사고, 대기업 회장 연루 의혹. 서진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16살 소년의 담담한 목소리.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신발 밑창에도, 신문 활자에도, 침묵 속에도. 대한건설 본사는 조용했다. 하지만 38층 회장실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문도연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 아버지의 메모, 진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변호사가 아니었다. 경찰이었다. 문도연 회장님, 내일 출석 요청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도연은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였다. 그가 세운 건물들, 그가 만든 도시, 그리고 그가 죽인 사람.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 문도연은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벗고 기자들 앞에 섰다. 카메라 수십 대, 마이크 10여 개가 그를 향했다. 대한건설 대표이사 문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밤 청림구 재개발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그가의 차량 운전자는 저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피해자 윤태식 씨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유족인 윤서진 군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아버지를, 한 아이의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회장님, 왜 그동안 침묵하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회사가, 프로젝트가 멈출까봐. 하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건 제 잘못입니다. 은폐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문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저입니다. 박 이사와 제 딸 문서연 전무도 관여했지만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사퇴하실 겁니까? 오늘부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문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90도, 10초간, 그리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각, 대한건설 본사, 박 이사와 문서연은 비상이사회에 소환됐다. 박 이사, 현장 CCTV를 임의로 끈 게 사실입니까? 예. 문서현 전무 사고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차갑던 눈빛이 흔들렸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 했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방법이 진실을 숨기는 겁니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입니다. 박 이사 해임, 문서현 전무직위 해제. 두 분 모두 수사 협조 바랍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경찰이 들어섰다. 박상진 이사, 문서연 전무. 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오후 3시 청림구 재개발 현장. 공사가 중단됐다. 중장비는 멈춰섰고 인부들은 철수했다. 현장 입구에 국토교통부 공고문이 붙었다. 청림구 재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 수렴 후 재추진 예정. 그 앞에 윤서진이 서 있었다. 서진 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문도연이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모습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했지.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 정말 미안해. 서진은 문도연을 봤다. 그의 신발. 깨끗한 구두가 아니라 낡은 운동화였다. 왜 신발 바꾸셨어요? 응? 구두 신으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운동화가 편해. 문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너한테 배웠어. 신발은 거짓말 안 한다고. 이제 뭐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 감옥 갈 수도 있고, 회사는 잃었고, 딸도 날 원망할 거야. 후회하세요? 진실을 말한 건 후회 안 해. 하지만 내 아버지를 죽인 건 평생 후회할 거야. 서진은 현장을 바라봤다. 여기 사람 살았어요. 제 아버지만이 아니라 수백 명이 살았던 곳이에요. 재개발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지워버리면 안 돼요. 맞아. 내가 지웠어. 내 아버지를, 이곳의 기억을, 진실을. 문도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뒷면에 뭔가 적어 서진에게 건넜다. 내 개인 계좌야. 보상금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써. 필요 없습니다. 받아. 이건 빚이야. 내가 내게 진 빚. 서진은 명함을 받았다. 하지만 찢어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회장님이 갚아야 할 빚은 저한테가 아니에요. 이 도시 전체예요. 문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제대로 된 재개발이요. 사람을 지우지 않는, 억지로 쫓아내지 않는, 진실을 기록하는. 도와줄래? 서진은 놀란 눈으로 문도연을 봤다. 제가요? 넌 진실을 볼 줄 아는 애야. 신발만 봐도 사람을 읽잖아. 그런 사람이 도시를 만들어야 해. 저 16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뭘 보느냐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도연은 천천히 걸어 나갔다. 현장을 벗어나며 한 번 뒤돌아봤다.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뉴스, 대한건설 문도연 회장, 교통사고 치사 혐의 인정. 박상진 이사문서연 전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 청림구 재개발 전면 중단, 주민 참여 재설계 추진. 윤서진은 인쇄소에서 신문을 읽었다. 일면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다. 고 윤태식 씨, 재개발 반대 1인 시위 중 사망. 더 이상 씨가 아니었다. 이름이 기록됐다. 서진은 신문을 접었다. 내일 새벽 다시 배달을 나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기록된다는 것을. 1년 후, 윤서진은 더 이상 새벽 4시에 신문을 배달하지 않았다. 대신 오전 9시 작은 건물 2층 사무실 문을 열었다. 유리문에 붙은 글씨, 청림구 도시기억 기록관. 안으로 들어서면 벽 한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철거되기 전 청림구 골목, 가게, 사람들. 그 중앙에 윤태식의 사진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은 방문객을 맞았다. 60대 할머니였다. 여기가 기록하는 곳이라면서요? 네. 청림구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나도 50년 살았어. 기록해 줄 수 있어? 물론입니다. 앉으세요. 서진은 녹음기를 켰다. 이름과 주소 말씀해 주세요. 김순자. 청림구 5가 32번 집. 구멍가게 했어. 어떤 이야기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 가게 앞에 은행나무 있었거든. 가을이면 노랗게 물들어서 동네 사람들 다 사진 찍으러 왔지. 재개발되면서 잘렸어. 그게 제일 아쉬워. 서진은 받아 적었다. 김순자, 은행나무, 가을, 사진. 기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카이브에 보관합니다. 언젠가 이곳에 다시 건물이 들어서면 1층에 작은 전시관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곳에 할머니 이야기도 걸립니다. 내 이야기가? 네. 청림구는 건물만 있던 곳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살았던 곳이니까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고마워요. 우리를 기억해줘서. 오후 2시 문이 열렸다. 문도연이었다. 1년 만이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는 떠났지만 청림구 재개발 자문위원으로 남았다. 서진군. 회장님. 회장 아니야. 그냥 문도연. 문도연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밑창이 많이 달아 있었다. 요즘 뭐 하세요? 걷고 있어. 재개발 예정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만나고 내가 뭘 놓쳤는지 보려고. 많이 보이세요? 너무 많아서 힘들어. 50년 전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 문도연은 기록관을 둘러봤다. 여기 잘 만들었네. 아직 부족해요. 인터뷰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사진도 수집해야 하고. 도와줄까? 어떻게요? 재개발 반대했던 사람들 연락처 있어. 소개해줄게.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뭐요? 진실은 밟고 지나가면 보인다는 거. 신발에 묻고 발자국에 남고. 문도연은 기록관을 나서며 멈춰섰다. 서진군, 물어봐도 될까? 네. 넌 날 용서했어?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화나요. 아빠 보고 싶고. 근데 회장님이 진실 말했잖아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용서는 나중 일이고. 문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나중 일이지. 저녁 6시 서진은 기록관 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 오늘 모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은행나무, 박철수 씨의 이발소, 이영애 씨의 떡볶이 가게.
서진은 파일을 정리하며 아버지 사진을 봤다. 아빠 기록하고 있어요. 아빠가 원했던 것처럼.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서진은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청림구 재개발 현장이 보였다. 1년 전과 달리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주민들과 협의하며 천천히 기억을 지우지 않으며. 서진은 현장 입구 안내판을 읽었다. 청림구 재개발 2단계. 주민 참여형 설계. 1층 커뮤니티 센터 및 도시기억 전시관 포함. 밑에 작은 글씨.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서진은 걸었다.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밟았다. 매일 걷던 길. 신문 배달하던 골목. 아버지와 산책하던 공원. 모든 발걸음이 기록이었다. 귀가길,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 앉아 신발을 벗고 있었다. 중년 남자. 구두 안쪽이 젖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물었다. 아, 구두가 물이 새서. 비도 안 왔는데. 서진은 구두를 봤다. 밑창에 금이 가 있었다. 수선하셔야겠어요. 근처에 구두 수선집 있어요. 안내해 드릴까요? 고마워요. 서진은 남자를 구두 수선집까지 안내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신발은 여전히 거짓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하루가, 삶이, 진실이 모두 거기 남았다. 서진은 집 현관문을 열며 자신의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낡았지만 아직 멀쩡했다. 오늘도 많이 걸었네. 중얼거리며 벗어놓았다. 내일도 걸을 것이다. 기록하며, 듣고, 남기며. 진실은 그렇게 한 걸음씩 쌓인다. 현관 신발장 위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였다. 기록은 남긴다. 언젠가 누군가 읽을 것이다. 서진은 그 밑에 자신의 글을 덧붙였다. 읽었어요, 아빠. 그리고 계속 쓸게요.